자, 그럼 이번엔 우리 세계적으로 뭐 나스닥도 지금 뭐 폭등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지금 테슬라 네, 이슈잖아요. 맞습니다. 테슬라 네. 뭐 액면 분할을 하네 네. 어쩌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전기차와 관련된 이 분야가 앞으로 이제 세상을 아주 크게 주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도 16% 올랐습니다. 그러게요. 말이 됩니까? 현대차가 하루에 16% 주가. 그러니까 그 전기차니까. 무거운 회사인데. 네. 예. 자, 그럼 중국판 테슬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한번 좀 알아보죠. 그래서 앞서서 뭐 텐센트 계열의 니오는 설명을 드렸고, 다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중국판 테슬라라고 하면 세 회사를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꼽겠어요. 그러니까 텐센트 계열의 니오가 첫 번째인데, 니오라는 회사의 2대 주주는 이제 텐센트고, 텐센트 입장에서 이 회사는 이제 사물 인터넷의 끝단에 가 있는 건데, 이 회사의 특장점은 사실은 이제 배터리를 스왑. 예. 그래서 배터리가 다 달면 저렇게 생긴 이제 배터리 교환소에 가가지고 차를 잠깐 맡겨놓으면은 로보트가 배터리를 싹 바꿔줍니다. 아,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교체를 배터리를 해보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촉 바꿔줘요. 예, 밑바닥에서. 예. 아, 교체를 하는 예, 거군요. 그 로보트가 있습니다. 아. 예.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는 없고 탁 이제 주차장 이제 전자동 주차장처럼 이렇게 정자세로 딱 갖다 놓으면은 밑에서 로보트 팔이 올라와가지고 저 배터리를 띄고 새 배터리 올려줍니다. 이렇게 싹. 그러면 지금 차들마다 사이즈나 어떤 모델이 다 틀리잖아요. 배터리 크기나 어떤 사이즈는 다 뭔가 형태는 비슷한 건가요? 똑같이? 저기는 저게 ES8인가 그러는데 저 모델이 이제 메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직 회사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큰 SUV를 메인 모델로 삼고 있어서 그리고 북경, 상하이 이렇게 대도시 중심으로 돼 있고 아직 막 저변이 확산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 회사는 뭐 테슬라처럼 막 이익이 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엄청난 손실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센트라는 큰 형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회사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저 충전소 관련을 해서 이제 인프라를 깔아나가는 거군요. 그래서 아직 그것이 막 금전적으로 어떤 이익을 만들어내려면 제 생각엔 2년, 3년은 더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충전소는 니오 차만 이용할 수 맞습니다. 있는 곳이 되겠네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배터리 수압 방식이 과연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어떤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지금 그 어떤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그게 아닐까, 진짜 저게 할까. 왜냐하면 충전소가 120만 개가 있는데 충전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부품 이게 대체해 놓는 것도.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 어떤 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회사의 그 니오의 차량 자체는 중국의 전기차의 어떤 로컬 브랜드를 상징할 정도로 지금 출시된 지 몇 년 됐고요. 그리고 판매 대수 측면에서도 BYD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판매되는 상황인데, 뭐 테슬라 모델 X의 반값 정도니까 나름의 그 한 5천만 원대 이 정도의 고가 SUV의 세그먼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회사가 이제 메이투안 디엠핑 계열이에요. 메이투안 디엠핑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최대 온 디맨드 딜리버리 회사인데 벌써 뭐 주가가 작년 초 대비 지금 4배, 저희 방송하고 3배가 돼가지고 200조 원을 육박하는 8개월 만에. 이거 엄청난 회사가 됐죠. 그런데 메이투안이 이익을 나요. 그러니까 이 메이투안 디엠핑의 왕싱 회장이 자기 개인 돈 그리고 회사 돈 다 싹싹 긁어 모아서 리샹이라는 리오토 지지난주에 상장했습니다. 상장했고 기업 가치가 홍콩 시장이 아니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에. 이 회사가 상장하고 시초가가 거의 플러스 50, 60%로 정말 고공행진을 했고요. 다 월가 자금이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플러스 60%였습니다. 근데 리오토가 그 지금 제품 출시 저 차량을 제품 출시한 지는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작년 11월, 12월에 제품이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매달 이렇게 판매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상당히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시가총액이 그래서 니오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상장하자마자. 흥미로운 회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중국판 우버라고 하는滴滴 추싱.滴滴 추싱도 이 리샹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전기차인데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해요. 상당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저는 볼 때는 그 모빌리티의 끝판왕은 로보택시라고 생각하고요. 자율주행으로 돌아가는 로보택시. 그렇죠. 그럼 그 로보택시의 1인자는 누가 될 것 같냐? 중국에서滴滴 추싱이 될 확률이 가장 높아요. 이미도 가장 많은 차량을 어떻게 보면 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리오토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은 리오토한테는 큰 어떤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이 중국이 발전하면 할수록滴滴의 영향력이 커지고 거기에 함께하는 회사가 리샹이다, 리오토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게 알리바바 계열의 엑스펑, 중국말로는 샤오펑인데 그냥 보여주시기에 어떤 회사가 떠오르세요? 홈페이지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아반떼 같기도 하고 저 뭐지? 테슬라 모델 3? 홈페이지 자체가 테슬라랑 거의 뭐 거의 짝퉁처럼. 근데 뭐 상관 안 합니다. 그걸 창피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언론에서조차도 이거 테슬라 홈페이지 그대로 베꼈는데 그 정도의 비판을 받는데도 굴하지 않습니다. 세련돼 쓰면 됐잖아 이거예요. 어차피 테슬라랑은 차 가격이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반 값이에요. 뭐 절반도 안 되는 값입니다. 이게 한 3, 4천만 원 되기 때문에 거의 1억 5천에 판매되는 차량 가격하고는 거의 뭐 안 되고 모델 S랑 비슷한 어떤 사이즈인데 값은 뭐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자율주행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기술 측면에서는 지금 이 3파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엑스펑이. 그리고 차도 이제 막 나왔거든요. 이제 한두 달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차로서의 완성도가 가장 높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영국 무슨 이렇게 차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중국 가서 실제 탑승한 어떤 후기를 남깁니다. 뭐 가속력이나 어떤 뭐 단차가 얼마나 심하냐. 그리고 차의 어떤 차로서의 매력도, 주행의 매력도 이런 것들이 가장 높다고 해요. 그래서 향후에 많이 기대되는데 이 회사도 저는 홍콩을 갈 줄 알았어요. 커창반을 가거나. 역시나 지금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나스닥 상장이 예고돼 있는 회사. 웃긴 거는 이 세 회사가 공히 나스닥에 간다는 거예요. 네.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월가 자금의 서포트를 받아서 중국 상하이 국경에서 테슬라와 경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요즘 이 국제관계는 사실 말처럼 그렇게 딱 뛸래야 뛸 수가 없는 아주 복잡한 뭐라 그러나 혈연관계, 돈맥 관계가 네, 거의 코미디 아닙니까? 이게 외교전으로는 서로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있는 것도 지금 내보내는 판인데 살금살금 기어 들어와서 리오토 상장하고 샤오펑 상장하는데 샤오펑 상장하면 제 생각엔 어떤 외교전이 벌어져도 공모가 대비 플러스로 올라갈 거예요. 네, 그건 나중에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현대차에서도 전기차 준비하고 네.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요즘 주가가 급등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현대차가 이제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런 테슬라보다는 샤오펑이 경쟁 업체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와의 비교 우위가 어느 네. 정도인지 네. 가격부터 네. 이걸 우리가 좀 봐야지. 얼마나 또 스마트한지 자율주행 기능이 얼마나 잘 인베드돼서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뭐 여기에 투자를 하던 이 샤오펑 같은 중국계 회사에 네. 투자를 하던 아니면 현대차에 투자하는 투자 지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현대차가 과연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이길 것 같으면 현대차는 날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전기차로 현대차가 중국 시장 안에서 또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니오나 리오토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아요. 그러면 잘 될 수 있는 거죠. 실제 과거에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상당히 높았다가 이제 빠지긴 했지만 그 과거에 영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거꾸로 테슬라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건 과거 한 몇 개월 사이에 많이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 지금 엄청난 경쟁을 수십 개 브랜드와 뭐 지리 자동차, BYD, 뭐 장안 자동차 다 나름의 자기 세그멘트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것들을 고급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결국 테슬라의 모델 3나 S랑 만나거든요.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샤오펑과 리오토, 이 니오 같은 경우는 또 더 스마트하게 데이터 플랫폼들의 서포트를 받아서 올라가는데 테슬라가 과연 지금 그럼 텐센트와 손을 잡을 수 있냐? 못 잡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생태계에 있으니까. 근데 향후에는 이게 어떤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중국의 소프트한 데이터 플랫폼에 강력한 서포트를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AI가 작동을 해야 되는 네. 거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당장도 전기차 타시면은 패널이 큰지 않습니까? 거의 그 노트북 화면보다 더 커요. 예, 그게 당장 컨텐츠 프로바이드 그리고 어떤 데이터 플랫폼 입장에선 클라우드와 연결해서 소비자들과 데이터로 주고받는 뭔가가 생기는 건데 그 접점에서 테슬라는 자신들의 OS와 자신들의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강화가 되면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하나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미국 기업은 네. 그 프리미엄 이제 브랜드의 프리미엄 확실히 있습니다. 애플 예. 뭐 가격이라든가 사실 우리 네, 불편하지만 맞습니다. 애플만 네. 좋아하는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도 그래서 중국에서 돈 있는 사람 테슬라 모델 X 사죠. 신문의 차이.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명품화, 네. 작업 브랜드화로 네. 테슬라는 커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아래쪽 시장을 이제 현대차나 그 나머지 그쵸. 업체들이 예. 누가 예. 잡을 것이냐 이걸 치열합니다. 예. 근데 결국 우리가 이 그 전기 자동차는 결국 이제 무인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네. 게 이제 정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이미 누가 먼저 오랫동안 이거를 그 데이터 네. 실험을 해왔느냐가 네, 네, 중요한 네. 거고 네.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테슬라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이 중국 차들의 어떤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 부분 네. 이런 것들의 경쟁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저는 중국의 자율주행이 그 이미도 그 미국 수준 혹은 더 앞서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일반 우리들 그 컨슈머 마켓보다는 상용차, 트럭 시장을 좋게 봐요. 예. 왜냐하면 트럭만큼 쉬운 자율주행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고속도로 위주로 다니고 그렇지. 정해진 루트가 이제 루틴하게 돌아다닙니다. 예.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버는 게 상용차니까. 그래서 트럭 자율주행을 정말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 회사가 투심플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아까 그 3대 회사에는 포함이 안 되네요. 아니죠. 여기는 이제 차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트럭에 자율주행 솔루션을 얹어주는 회사예요. 예. 소프트웨어 회사. 네. 우버도 비슷한 회사를 그 미국에서 인수했는데 오토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고요.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규제가 많고 하니까 그래서 투심플이라는 이 회사가 중국 회사긴 하지만은 이 개발자들은 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친구들입니다. 예, 그 실리콘밸리와 그리고 그 UC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제 대학 나오고 이런 친구들인데 2대 주주가 누구냐면 엔비디아입니다. 아, 엔비디아예요? 또 엔비디아가 또 자율주행 솔루션으로 하면 또 반도체 기업으로서 또 최고 아닙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 엔진의 하나의 주축이 이제 뭐 게임과 이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엔비디아가 정말 잘한 투자 중에 하나가 저 투심플에 투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중국에서 어느 순간 상용차들이 저런 이제 대형 트럭들이 사람 없이 다니는 시대가 조만간에 뭐 몇 년 안에 올 수 있어요.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고율을 낮추고 전체적인 어떤 안전도 올리고 그리고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에서 선도적으로 가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적인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한 2주 됐습니다. 2, 3주 됐는데滴滴 출신이 상하이 시정부랑 협력을 해서 상하이시의 뭐 우리 강남구 이런 것처럼 짜딩구라고 있어요. 짜딩구라는 짜딩취라는 이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실제로 저렇게 자율주행 차량 SUV가 사람이 운전을 안 하고 그냥 다닙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 승하차 장소를 정부에서 이렇게 페인트 칠해서 거줬어요. 네. 그리고 거기 팻말도 해놨어요. 여기는 자율주행 차량이 쓰는 곳, 네. 버스 쓰는 곳 이런 것처럼 자율주행 승하차장을 정부에서 만들어줬어요. 대놓고. 세상에 이런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QR코드 인식하고 타면은
사람이 운전 안 하는 그 차가 목적지까지 A에서 B로 갑니다. 예, 근데 동의는 해야 돼요. 사고 나면 난 책임은 내가 지겠다. 위험을 부담하고 타는 건데 아직은. 근데 신기해서 타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타고 이제 인터뷰 이렇게 기자들이 자기들이 탄 소감을 밝히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하이시뿐만 아니라 광저우, 북경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띠리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가장 기대되는 도시가 어디냐면 베이징에서 떨어져 있는 세종시 같이 행정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 게 숑안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완전히 스마트한 시티로 만드는 이것도 커창판처럼 시진핑 주석의 어떤 작품이에요. 직접 하달에서 만드는, 직접 챙기는 프로젝트입니다. 숑안시. 숑안시에서 띠디, 빠이도 다 같이 경쟁적으로 완전히 사람이 운전 안 하는 박스형 미니버스. 그냥 QR코드 인식하고 타면은 버스긴 버스인데 운전을 안 하는 그런 자율주행 버스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테스트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중국이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의 어떤 시범으로 숑안 도시, 숑안 신도시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쪽 이 자동차,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통 중국에 투자를 할 때는 알리바바가 투자했냐, 텐센트가 투자했냐 이런 거를 잘 확인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 뭐 지원을 아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그런 차원에서 그 텐센트나 알리바바의 계열이기 때문에 뭔가 더 클만한 그런 회사로는 뭐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생태계의 어떤 외연의 사이즈 측면에서는 텐센트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요? 네. 알리바바나 그러니까 시총이라든가 어떤 기업의 규모는 비슷하죠. 생태계의 사이즈에서 보면 당장 말씀드리고 보면은 뭐 메이투안디엠핑 200조, 알리바바는 투자를 한 회사들. 네. 알리바바는 메이투안디엠핑의 경쟁사였던 얼르마를 10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수한 회사의 창업가들은 다 회사를 떠났어요. 돈이 1조, 2조씩 생겼는데 근무 의욕이 없죠. 회사를 안 나오려고 그냥 은퇴해버렸는데, 메이투안디엠핑은 텐센트가 2대 주주로만 들어가 있고 이 왕싱 회장이 최대 주주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배 더 키워서 이제는 얼르마와 메이투안디엠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메이투안디엠핑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텐센트의 스마트한 2대 주주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동안 저는 이제 이게 더 잘 될 거라, 알리바바보다 더 잘 될 거라고 외쳐온 지가 한 6년, 7년 됩니다. 7년 전부터 저는 경제신문에 그런 걸 분석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알리바바는 어떻게 보면은 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다 먹던가 아니면 나랑 경쟁이야, 이렇게 보는 거고, 텐센트는 약간 유비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들을 매력으로 막 끌고 모아요. 그래서 더 사이즈를 키우고 자신의 에고는 좀 빼고 뒤에서 뒷짐지고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전체 생태계의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걸 하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지금은 전자상거래도 핀또또, 징동상청, 기타 등등 몇 개의 어떤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이 뭐 50조, 100조 이래가지고 알리바바의 뒤를 막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도 본진이 지금 위협받을 정도로 그런 젊은 창업가들이니까, 핀또또는 8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구글 출신에. 근데 이 회사도 이제 거의 100조란 말이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 속에서 향후에 전기차 측면에서도 사실 텐센트 계열인 니오가 생태계 전략 측면에서 훨씬 우위가 있다. 그런데 알리바바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알리바바는 그 완벽을 추구하는 그 완벽주의가 있거든요. 회사 안에. 그래서 서비스의 품질이나 그리고 제품의 품질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소비자들이 결국은 누가 위너가 될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텐센트, 우리가 이제 이 알리바바 계열이냐 뭐 텐센트 계열이냐 하여튼 여기에 선택이 되면 성공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자금 지원이 되는 건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뭐 지속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거니까 이 스타트업 기업들은. 두 번째는 그 외에 어떤 지원이 있는 건가요? 일단 두 번째는 페이먼트죠. 금융. 그래서 위챗은 위챗페이가 있고 알리바바 알리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메이투안디엠핑에서는 알리바바 알리페이로 결제를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되잖아요. 네, 서로 네, 상호 네. 어떤 제품이든 내가 선택을 네, 해서 쓰든. 네. 근데 그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메이트한 디엠핑 음식점 가면 거의 이제는 전 메이트한 디엠핑만 쓰거든요. 음식점 가서 결제를 할 때는 메이트한 디엠핑으로 하는데 그럼 메이트한 디엠핑 앱에서 결제를 하려고 하면은 위챗 페이만 보여요. 뭐 아래 한 칸을 더 눌러야 알리페이가 보였어요. 근데 올해 이제 바이러스 지나가면서 더 이제 전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지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금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 그 텐센트는 위챗이 있지 않습니까? 위챗. 그냥 위챗은 항상 써요. 예, 그냥 아침에 눈 뜨면서 밤에 잠잘 때까지 계속 쓰는 게 위챗이에요. 카카오 계속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로케이션 베이스가 있으니까 어느 지역 가서 뭐 하고 막말로 차 운전하다가 하면 위챗은 계속 본단 말이죠.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근데 계속 주유소는 이쪽이고 맛집은 저쪽이고 운전하면서 뭘 알려줘요. 이러면 거기 이점이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텐센트의 생태계는 더 확장성이 있다. 이게 좀 알리바바는 사실은 컨텐츠도 잘 안 되고 이커머스는 사실 사람들의 트래픽을 못 잡아놔요. 예. 그냥 거래하고 필요할 때 구매하고 나가니까 사실은 많은 시간을 담아두는 것은 텐센트가 우월하다. 복병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이동에 대한 모바일 어떤 데이터는 모빌리티 데이터는 또滴滴 추싱이 최고입니다. 그냥 중국의 대중교통이 되어버렸거든요.滴滴 추싱이.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滴滴 추싱의 또 파트너는 리오토예요. 그래서 이 삼국지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하여튼 진짜 참 정말 거대한 규모로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중국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긴 시간 중국의 여러 가지 그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아주 정말 그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그 4차 산업이 가져오는 어떤 미래의 트렌드도 엿볼 수가 있었고 네. 중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또 저도 뭐 정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 털고 갑니다. 네, 그럼 앞으로 좀 더 채우셔서 나중에 또 한 몇 개월 지나서 이제 열심히 내가 채운 다음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